맛조개 맛조개. 자, 오늘은 켈트 신화에 대해 아주 간단한 기초 지식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켈트란 무엇일까요? 켈트란 고대 그리스인이 기원전 600년쯤에 서유럽에서 거주한 이민족을 켈트라고 부른 것이나마 현재도 켈트라고 불리는 것이죠. 켈트족의 기원은 지금도 수수께끼인 부분이 많지만 그들은 여러 부족들이며 이 부족들은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며 지내온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켈트족에는 타민족들처럼 천지창조 신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라도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켈트족의 문화인데요. 보통 역사를 연구하면 그 시대의 서적이나 유물들을 보면서 연구하잖아요. 켈트족은 이러한 문서, 글로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신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즉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힘을 글로 남는 것은 적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정확하게 훈련된 기억만을 신용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켈트족은 신이나 영웅에 대한 서사는 왕권에 필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나 마술들을 사용했다는 직업인 드루이드가 하는 구전, 즉 드루이드의 기억력에 의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이 드루이드는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의 드루이드는 매년 한 번씩 신성한 떡갈나무 아래서 아주 특별한 모임을 열었고 매우 특별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서왕이 켈트족의 지역을 지배하던 6세기경 아서왕과 아서왕이 신뢰하는 수도승에 의해 브류타뉴의 고대 전승, 즉 켈트족의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밍에는 이미 켈트족의 문화는 쇠퇴했고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상태여서 완벽한 켈트족의 문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문헌을 참고하여 켈트족의 위치를 찾아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 우선은 기원전 7세기부터 5세기 독일의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의 오버웨스트라히를 중심으로 하는 할슈타트 문화를 일반적으로 대륙의 켈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 있던 프랑스의 브리타니와 영국의 콘웰,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걸 섬의 켈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륙의 켈트와 섬의 켈트가 켈트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거죠. 켈트족 문화의 전성기는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이때 대륙의 켈트는 로마나 델포이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앞에 그 기세는 무너져 나갔습니다. 바로 갈리아 전쟁이죠. 로마는 몇 번이고 켈트족의 정벌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1세기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등장으로 로마는 쉽지 않았지만 켈트족의 정벌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켈트족의 정성기는 막을 내리고 유럽의 서대륙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대부분의 켈트의 문화가 쇠퇴되고 변화하지만 아일랜드의 켈트 문화만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지금까지도 초기 켈트 문화의 전승이 남아있으며 켈트 신화의 이야기가 아일랜드 신화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일랜드 신화와 켈트 신화는 무엇일까요? 아일랜드의 남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의 노아의 자손들부터 5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선교자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켈트의 바로 이전에 아일랜드 신화를 살펴보면 마족 피르볼그와 투어허 대단원이라 불리는 다누의 일족처럼 마법을 쓰는 일족들이 등장하여 공방전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영웅 쿠울리나 콩고바르 막네사 왕의 붉은 가지 기사단으로 유명한 얼스터 대계, 피아나 기사단 피아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후 아일랜드 수도승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작성되어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켈트의 신화는 독특하게 영웅이나 기사단의 신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신이나 요정, 드루이드가 마법을 사용하거나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변신하고 티르너 노그, 젊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사는 주민들은 불로불사에다가 질리지 않도록 놀 수 있다는 판타지적 요소들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성 쪽에서 먼저 사랑의 도피를 하자면서 몇십 년이나 도망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이 켈트 신화의 개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켈트족은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켈트족은 여러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싶던 생각이 전혀 없던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켈트족 전체를 통치하는 부족장도 없었죠. 앞서 말했듯 언어와 문화, 종교를 공유하지만 결속이 불가능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켈트족은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속력이 높았지만 다른 부족과의 마찰이 일어나면 다른 부족에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약탈이나 살인 등 용서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윤회전생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게임하듯이 누가 더 많이 죽이냐 내기를 하고, 드루이드는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등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켈트족의 성격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유물을 보면 호화롭고 비정상적인 사치스러움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켈트족의 문화와 고고학적 연구는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이 켈트족을 자신들의 선조라고 이야기하며 뭐든지 연관지으려 했습니다. 냉전 이전의 켈트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보지 않았지만 냉전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이러한 시선이 전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꿉니다. 이유는 전쟁 이후에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영토나 국가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죠. 아마도 프랑스가 켈트족을 자신의 문화로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켈트족의 넓은 영토와 유럽 내에서의 근본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의 동국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서로 총이나 미사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전쟁, 무역 전쟁 등으로 경제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하는 도중이기도 하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세계가 크게 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중국의 동국공정에 맞서 정확한 역사를 주장해서 지금보다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